시험버스 막 일본 노래 틀잖아. 아 시험버스 부르잖아 시험버스. 아침에 일본 노래 나오는데 그 옆에서 따라 부르고 있어요. 그 들었어 그거. 자, 봅시다. 기억나지 않습니다. 얘하고 얘하고 반응해서 이게 된대요. 그런데 이제 이것과 관련된 실험 데이터가 있는데 그 온도는 뭐 1000켈빈인가 봐요. 1000켈빈이니까 한 700도 되네요. 굉장히 고온 조건에서 실험을 한 거지. 자, 실험을 했더니 이때 요 두 놈의 초기 농도에 따라서 요때의 반응 속도가 어떻게 되는지를 짱짱짱 측정하는 거죠. 알겠죠? 그럼 요 실험 데이터를 딱 보는 순간 뭐부터 해야 되겠어? 이 실험 데이터를 딱 보는 순간 뭐부터 해야 되겠어? 속도식을 만들어 봐야 되겠다. 이게 무슨 말이야, 그죠? 자, 그럼 이제 속도식을 자 일반적으로 이제 어떻게 매길 수 있느냐? 보이는 K 한 다음에 H2의 M승, 그다음 I2의 N승. 맞죠? 그래서 여기서 K 이런 게 뭐예요? K. 바로 속도 상수고요. M과 N이 각각의 반응물들의 차수가 되는 거죠. 아시겠죠? 예. 자, 그러면 저 차수를 어떻게 정하느냐? 여기 있는 이 데이터로부터 정하죠. 자, 그럼 예를 들어서 실험 데이터 1과 2로부터 H 농도는 고정되는데 아이오다인 농도가 2배 증가하죠. 그렇죠? 그럼 여기서 이렇게 2배 증가할 때 2.4, 4.8로 몇 배 증가해요? 2배 증가하죠. 그러면 2배 증가할 때 2배 증가하니까 되게 선형적이죠. 그러면 이때 우리는 저 n이 값이 뭐다? n이 1이라는 걸 알 수 있죠. 됐죠? 뭐 아주 전형적인 문제죠. 자, 그리고 이때 또 뭐가 고정되냐면 2번하고 3번에서는 아이오다인 농도가 고정되죠. 그렇죠? 그럴 때 여기에 있는 수소 농도가 1에서 2로 2배 증가하죠. 그런데 4.8에서 9.6으로 몇 배 증가해요? 2배. 이것도 2배 증가해요. 그러면 이때 M도 값이 얼마나 되는 거야? 1. 아시겠죠? 그래서 주어져 있는 이 속도식에서 M이 얼마? M이 1. N이 얼마? 1이라는 걸 실험 데이터로부터 확인할 수 있다. 됐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만 해도 빵점은 방지됩니다. 아시겠죠? 이거는 지금 뭐하는 거야? 빵점 방지용으로 낸 거지. 알겠죠? 자, 그럼 이때 여기서 이제 뭘 구해야 돼? 이거 뭘 구해야 돼? 여기에는 속도상수를 구해야 되죠? 네. 그럼 속도상수는 어떻게 구해주시면 돼요? 데이터요. 네. 바로 저기에 있는 데이터 활용하면 되죠? 예. 이럴 때 이제 어떤 데이터 활용하는 게 제일 좋겠어요? 간단한 가장 편리한 데이터를 활용하는 게 좋겠죠? 그래서 실험 1에서 반응 속도가 2.4 몰 퍼 세크인데 속도 상수가 K라고 했고 H2하고 아이오다인 농도가 각각 0.1몰, 0.1몰이니까 쟤를 어떻게 쓸 수 있겠어요? 0.1몰의 제곱, 몰의 제곱 이렇게 쓸 수 있겠죠? 네. 예. 그럼 이것으로부터 우리는 속도 상수 K가 값이 울매다 2.4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승 그리고 몰의 마이너스 1승, 초의 마이너스 1승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뭐야 바보 아니야? 예. 여기서 이제 나눠야 되니까 이 표현할 수 있습니다. 됐죠? 자, 그리고 이제 여기서 항상 절대로 빼먹으면 안 되는 게 뭐예요? 단위. 바로 요. 이 속도 상수 묻는데 단위를 빼먹어요. 그럼 무조건 어떻게 단위 빼먹으면? 무조건 값이죠. 아시겠죠? 그렇죠. 단위를 꼭꼭 써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1번은 몸풀기 문제가 되고요. 자, 그런데 이들 오랫동안 화학자들은 이 반응이 단일단계 반응이라고 생각했대요. 그런데 일부 한 번째 이 문제에 대한 메커니즘 분석입니다.
자, 미케니즘 분석 첫 번째 케이스 1. 자, 케이스 1은 뭐냐면 케이스 1은 케이스 1은 케이스 1은 말이 생각이 안 나는데 케이스 1은 그렇지. 저 주어진 반응이 단일 관계 반응이라고 하자. 만약 가정하자. 그러면 저런 가정을 그냥 그 뭐냐면 뭐 되도 않게 가정을 하진 않았을 거 아니야. 이때 왜 저 반응을 단일 관계 반응이라고 가정한 사람도 있었을까? 둘이 딱 봐서 바로. 그러니까 뭐냐면 지금 미케니즘이 소개가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 이 문제는 미케니즘이 세 가지가 소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반응에 대해서 빼도 박도 못하게 딱 정해지는 건 뭐예요? 빼도 박도 못하게 딱 정해지는 거. 전체. 이거잖아. 빼도 박도 못하게 정해진 건 이거잖아요. 왜냐하면 실험 데이터는 절대 바꿀 수 있는 게 아니니까요. 네. 즉 이 실험 데이터는 전 세계 누가 와서 하건 똑같은 조건이면 무조건 결과가 어떻게 돼야 돼요? 무조건 결과가 같아야 되죠. 그러니까 이 데이터를 절대로 변치 않기 때문에 여기에 나와 있는 속도식도 다 정해져 있다고요. 그럼 정해져 있는 실험적으로 결정된 속도식으로부터 우리는 미케니즘을 짐작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미케니즘을 분석이라기보다는 이렇게 바꿉시다. 미케니즘 제안 suggest 제안 제시 제시. 무슨 되게 멋있습니다. 그런가요? 네. 저 그저께 그 뭐냐면은 그 김선하고 나의 결혼기념일이 12월 26일이거든요. 오. 12월 26일. 그래서 이제 결혼기념일이니까 축하 선물을 받아야 되잖아요. 네. 누구한테? 저희한테. 예. 아니 뭐 굳이 주신다면요, 뭐 감사히 받겠습니다만. 도크레인. 네. 그렇지 뭐. 굳이 여러분들이 뭐 진짜 감사는 하겠습니다만, 이게 예상하기 힘드네요. 어쨌건. 그래서 그 결혼 기념일 선물로 뭐냐면 정가연한테 요구를 했죠. 야, 너네 엄마 아빠가 결혼 기념일인데 뭐 할 거냐? 그럼 이때 여러분들은 부모님들 그런 기념일 때 뭐 선물하고 싶어요? 편지. 첫 번째 편지 좋습니다. 편지 좋습니다. 그죠? 편지. 하나. 품 뭐예요? 네, 편지 좋습니다. 동생과 그냥 괜히 이게 막 찌질부리야, 뭐냐면 물건을 안 좋습니다. 맞습니다. 마음이 중요합니다. 네. 먹을 거. 마음이 왜 중요한데, 부모님 선물에 여러분 나이 때는 물건이 별로 좋지 않은 이유는 여러분들이 아무리 물건을 사봤자 부모님의 욕구가 충족이 안 돼요. 왜냐면 여러분들은 뭐가 없기 때문에? 자본이 없기 때문에. 네, 여러분들은 이제 경제적 능력이 아직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무리 물건을 사봐야 부모님들의 이걸 만족시킬 수가 없어요. 그래서 부모님들한테 물건으로 선물을 하고 싶다면 그건 여러분들이 충분히 어른이 돼서 충분히 돈을 벌 때, 그때는 여러분들도 같은 어른 입장이니까 그 어른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선물을 할 수 있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나이 때는 물건 선물 부모님한테 그렇게 추천드리고 싶지 않아요, 그렇죠? 별 의미가 없어. 과감한 부모님 입장에서 그냥 찌질부리한 거 샀구나 뭐 이게 근데 그렇다고 표현은 안 하시지만 고맙다 하시지만 무슨 말 알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가장 첫 번째 좋은 게 편지. 좋습니다. 근데 이제 이번에는 뭘 요구했느냐? 돈이요? 사실 돈도 좋습니다. 돈도 좋은데 다만 여러분들이 돈을 많이 벌 때, 알겠어요? 돈을 많이 벌 때. 근데 이번에 우리가 뭘 요구했냐면 공연을 요구했습니다. 와우, 공연 좋습니다. 그래서 그 요즘 미국 노래 중에 유행하는 노래 중에 메이드 유룩이라는 노래가 있는데 혹시 그 노래 알아요? 메이드복. I made you look 하는 노래. 구찌. 네, 뭐 이상한 상표 이름 나오고 막 무슨 유튜브나 틱톡 짤이 엄청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나 그 노래가 한 번 딱 들었는데 되게 노래가 K-pop 괜찮더라고. 원투여가지고. 그래가지고 딱 봤는데 가수가 이렇게 춤도 추고 노래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카피해서 공연해라. 오. 카피 공연. 그래가지고 정건 며칠 연습해가지고는 실제로 그거 막 음악 틀어놓고 춤추고 공연했죠. 어우 완전 재밌던데요? 완전 재밌던데. 선생님들 프로들은 그 페이 없이 움직이지 않는다고 하죠. 예 뭐라고? 프로들은 페이 없이는 움직이지 않는다고 하죠. 그거 그렇죠. 하지만 페이 없이 움직이지 열정 페이. 뭐 엄마 아빠가 하라고 하면 해야죠 뭐. 엄마 하라고 해야지 뭐. 그래가지고 이제 뭐냐면은 결혼 기념일 공연으로 이제 선물로 그 공연 선물 받았죠. 어찌나 재밌던지 지금. 그리고 이제 당연히 또 용돈을 10,000원씩 줬죠 내가. 아까 먹고 잘했다 줬죠. 프로답게. 하여튼 그랬습니다. 네. 그래서 하여튼 알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 만약에 그 기념이 되면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생과 롤 듀오를 하겠습니다. 뭐라고? 동생과 롤 듀오를 하겠다. 롤 듀오. 부모님이랑 게임으로 붙겠다는 아니요 얘기예요. 동생. 티어 어디십니까? 자, 화이트 애니메이 보자. 자, 그래서 이 속도식은 정해진 거고요. 이 속도식으로부터 메커니즘을 가정하는 거예요, 그죠? 그 가정할 때 첫 번째 연구자는 이걸 단위단계 반응으로 가정을 한 거예요. 가정. 그러니까 제시도 좋고 가정도 좋고요. 왜 첫 번째 연구자는 단위단계 반응으로 가정을 했을까요? 속도식이 저렇게 나와. 왜 저런 가정을 했을까요? 빵빵 할 수 있었어. 다 한 거 아니에요. 1차 1차니까 개수도 1. 정답. 왜냐하면 저기에 있는 반응 양론 계수와 보시다시피 반응 차수가 뭐하다? 반응 차수가 같기 때문에 이거 단위단계 반응 아니야? 라고 충분히 생각해 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무슨 의미인지 알았어요? 이제 이해했어요? 그래서 거기 첫 번째 문장에 이런 말이 나오잖아요. 오랫동안 화학자들은 이 반응이 단위단계 반응이라고 생각했었다. 왜 이렇게 생각했냐고요? 이것 때문에. 무슨 말씀 아시겠습니까? 하지만 이게 같다고 지금 잘 봐. 근데 재밌는 건 단일단계 반응과 양론 계수하고 반응 차수가 같다는 필요 충분 조건이에요? 필요 충분 조건은 아니에요. 필요 충분 조건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화살표를 그리면 요 관계하고 요 관계에서 이건 맞지만 이건 항상 맞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단일단계 반응은 이거지만 이거라고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거기에 의문을 가진 또 다른 학자들이 있었겠죠. 그 또 다른 학자들이 어떤 생각을 했느냐? 이런 생각을 한 겁니다. 바로 두 번째 케이스 2. 프리 이퀄리보리암. 자, 우리말 번역이 뭐예요? 프리 이퀄리보리암. 우리말 번역. 사전 병영. 사전 번역 요. 번역한다고 했죠. 야. 딕션. 그죠? 사전평형 혹은 또 다르게 어떻게 번역하죠? 사전평형 말고 사전평형 혹은 빠른 평형 이렇게 번역한다고 했죠? 사전평형 혹은 빠른 평형으로 번역합니다. 그래서 이 반응이 어떤 그 빠르게 진행되는 어떤 사전평형 단계가 있지 않나라고 가정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유클리드가 어떻게 제시하냐면 첫 번째 스텝 1. 자, 스텝 1에서는 요렇게 스텝 1에서는 저기에 있는 I2 이 I2가 짜잔 짜잔 K1 K 인버스 하고 요렇게 보이시죠? 이 단계에서 빠른 평형이 이루어진다 라고 가정을 한 거예요. 아시겠죠? 그리고 두 번째 스텝 2
스텝 2에서는 어떻게 되냐면 아이오다인 원자가 거기에 있는 H2 얘랑 반응을 해서 그 다음 뭐가 만들어진다? HI가 만들어진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때 얘가 반응속도 상수가 K2 되십니까? 이해됐죠? 자, 그럼 이때 얘를 어떻게 풀어나가느냐? 이렇게 풀어나가는 거죠. 케이스2에서는 첫 번째 단계가 빠른 평형이라고 했죠. 네. 그럼 빠른 평형에서는 어떻게 된다? 자, 첫 번째 문제를 풀 때는 평형에서 무엇과 무엇이 같죠? 정반은 네, 바로 정반응 속도하고 역반응 속도가 같죠? 됐죠? 자, 그러면 정반응 속도와 역반응 속도가 같을 때 이 첫 번째 단계에서 우리는 이런 개념을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K1 곱하기 I2 그다음 K 인버스 곱하기 아이오다인 원자는도에 여기 뭐야? 제곱. 야, 제곱. 이 두 개가 어떻게 될 것이다? 이 두 개가 당연히 같을 것이다. 가다. 오케이. 네. 무슨 냈죠? 이거이 같은 것이다. 그리고 나서 뭐야? 그래서 뭐야? 정비. 그래서 뭐야? 그다음 뭐야? K2를 사용해. 그다음 뭐야? 내가 그렇게 얘기했잖아. D티분의 D요. D티분의 D. 아 중간체 농도를 그 추가하는 반응물. 거. 아 맞네. 쟤를 이렇게 수식 어떤 정보가 나오면 이 정보를 항상 어떤 생각을 해야 되냐면 요렇게 해줘야 된다. 야. 이렇게. 그럼 요렇게라는 말의 뜻이 뭐냐? 자 여러분 I2의 역할이 뭐예요? I2의 역할이 그거 그 반응물. 반응물이죠. 근데 여기에 있는 아이오다인 원자의 역할은 뭐예요? 중간체. 중간체잖아요. 그래서 이런 속도로 문제를 풀 때는 항상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중간체를 반응물이나 혹은 생성물의 함수로 항상 표현하라고 했죠. 예. 왜? 최종에 들어가면 안 됐어. 바로 중간체가 속도식에 표현되면 안 되기 때문에 중간체의 농도를 반응물이나 혹은 생성물의 농도의 함수로 표현해라. 아시겠죠?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이 수식을 이렇게 살짝 바꾸어두는 거예요. 알겠죠? 자, 이제 여기서 두 번째 E. 그렇다면 이때 어떻게 될 것이냐? 보세요. 자, 이 녀석의 뜻은 뭐예요? 단위 시간 변화 동안 HI의 변화를 되는 거죠. 그래서 시간에 대한 HI 농도 변화인데 시간에 대한 HI 농도 변화. 자, HI가 여기서 어디서만 생기나요? 2단계. 최종 생물인 이 HI는 바로 오직 요 단계 속에서만 만들어집니다. 됐죠? 그럼 이때 얘를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바로 요래 아이오다인 농도의 제곱 그리고 H2 보세요? 저렇게 쓸 수 있는 거 알겠죠? 우선 왜? 왜? 왜 개수 단위 단계 왜 이렇게 제곱 1승 왜 이렇게 쓸 수 있죠? 저게 다시 나오겠다. 그렇지.
무조건 미케니즘상의 스텝은 그 자체로 뭐기 때문에 그 자체로 단일량이 많아요. 알겠죠? 반응 미케니즘으로 대신에 각각의 스텝은 무조건 단일량이기 때문에 그냥 바로 보이는 농도를 바로 착착착 곱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리고 이 앞에 뭘 써야 돼? 여기 뭘 써야 돼? K2를 써야 되겠죠? 네. 왜? K2가 뭐니까? 속도 상수. 속도 상수니까 아시겠죠? 그리고 또 뭘 써야 돼? 뭐예요? 시험 뭐라고? 시험버스 어디에 많이 썼어? 마그누스 네. 마그누스 줬고 시험 어디에 많이 썼어? K2 앞에. HI는 반응물이에요, 생성물이에요. 생성물이면 없어져요, 생성이에요. 생기죠. 생기기 때문에 앞이 플러스예요, 마이너스예요? 플러스야. 시험 오케이? 마이너스 아니 여기서 마이너스 하면 많이 나가려요, 그렇죠? 마이너스 아니야. 그리고 여기 또 뭘 써야 돼? 방금 누가 얘기했잖아. 2. 알겠어요? 왜 있어야 돼? 왜 있어야 돼? 두 개 만들어지니까 알겠어요? 두 개 만들어지니까 요 반응의 반응 개수가 2라서 알겠어요? 이게 지금. 무슨 뜻인지 아시겠습니까? 사실 얘는 되게 헷갈리게 써놓은 거예요, 지금. 사실은 어떻게 써놓는 게 더 좋아요? 헷갈리지 않게 쓰려면 얘를 원래는 이렇게 썼어야 한다고 HI라고 써야 되는데 좀 헷갈리게 쓰는 거지, 알겠어요? 헷갈리게 쓰려고 이렇게 쓴 거야. 그럼 이렇게 앞에 개수가 있으면 반드시 이렇게 써줘야 된다고 했죠? 역시 뭐만 약속했어? 알겠죠? 그럼 이때 얘를 어찌 바꿀 수 있겠어요? 저걸 넣어요. 중간체. 바로 얘를 넣는 거지. 알겠죠? 쟤를 넣는 거지. 그럼 쟤가 어디 있어? 여기 있잖아. 맞아요? 맞아요? 그럼 이때 쟤를 저기다가 샥샥 넣어주면 이런 결과가 나오겠지. 2 곱하기 K1, K2 over K1 inverse 곱하기 H2, I2 그냥 이렇게 쓰도록 하자. 아니 뭐 여러 번 바꿔줘도 되는 거. I2, H2 이렇게 쓸 수 있지. 아시겠죠? 그래서 보시다시피 여기에 있는 이 부분을 그대로 넣어서 그래 바꿔 쓸 수가 있습니다. 맞나요? 그래서 이게 시간에 따른 HI의 농도 변화를 된다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다음 이때 이때 3 V를 표현해 볼게요. V가 뭐예요? V가 뭐예요? V가 뭐예요? 이게 반응 속도. 알겠죠? 반응 속도. 그럼 이 반응 속도와 아까 앞에서 표현한 게 이 둘은 무슨 관계예요? 그 2분의 1. 그렇지. 야. 바로 앞에 2분의 1을 써야 같아지죠? 네. 여기 2분의 1을 써야 돼요? EHR. 바로 여기 있잖아. 이게 약간 이런 게 약간 아리까리한 거예요. 속도식에서는 저렇게 반응식에 붙어 있는 저 개수를 이렇게 속도식에 이렇게 표현해줘야 되는 게 약간 아리까리할 수 있다고. 알겠죠? 네. 아시겠습니까? 네. 그럼 이때 얘는 어떻게 되겠어요? 얘를 여기 그대로 집어넣으면 되는 거 아니야? 네. 그럼 2분의 1, 2분의 1 있지? 2분의 1 어떻게 되겠어? 약분되면 야. 뭐가 K1, K2, K inverse 곱하기 H2, I2 맞습니까? 맞아요? 네. 그러면 이때 이렇게 구해진 얘가 뭐랑 똑같아요?
이게 뭐가 더 같아? 바로 이게 실험 데이터하고 같아야 되겠어요? 달라야 되겠어요? 같아야 당연히 같아야 되겠지. 그럼 실험 데이터가 얘기하는 속도식은 뭐예요? 실험 데이터가 얘기하는 속도식. 바로 K 곱하기 H2의 1승 I2의 1승이죠? 네. 오 같아야 달라요? 같네. 와. 알겠죠? 그럼 이때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사실은 뭐예요? 따라서 속도상수 실험적으로 구한 얘는 이제 실험 데이터인 거죠. 실험 데이터로부터 구한 얘는 결국 저기에 있는 단계 속도상수 니기 K1, K2 over K1 inverse. 아시겠죠? 저거랑 같아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되십니까? 네. 시험 알겠니? 네. 됐죠? 오케이. 자. 아직 안 끝났어. 아 진짜. 여러분들은 뭐 수업만 시작하면 맨날 끝내려고 그래요. 아, 사람 같으냐고. 말만 하면 말 없고. 벌써 정민이다. 와. 성민이 아, 진짜 전화 잘 거예요? 신성민이에요. 정보 뭐야? 뭐게요? 시스템 중 업데이트 중. 왜 시키면 어제 말 뭐란 거야? 시키면 어디 뭐 한 거예요? 네, 상민하세요. 그 다음 뭐 해야 되겠어요? 그 다음 뭐 할까요? 일단 여기 줄게요. 네. 여기 줄게요. 안돼. 아니 뭐가 안 돼? 뭐가 안 돼? 맨날 안 된대. 아 진짜 이상한 사람. 자 그럼 2번 그다음 자 아직 이제 누구 얘기를 계속 해야 되냐면 지케니즘 제한 뭘 해야 되는데 케이스 1, 케이스 2 했잖아요. 그럼 케이스 3는 뭐 있어? 케이스 3. 케이스 3가 정류 상태 근사예요. 그렇죠? 네. 정류 상태 근사 영어로 뭐라고 했죠? 싸요? 아 정말. 자 바로 스테이트 어프로치메이션을 하죠. 그렇죠? 그래서 이 정류 상태 근사를 쓰기 위해 또한 제시된 미케니즘이 자 스텝 1을 요거 스텝 2에 요거 자, 저 스텝 2, 이렇게 저 K3에서 정리 상태 등자를 쓸 때 스텝 1, 스텝 2로 구분한 저 방식 보고 있죠? 네. 보고 있죠? 그러면 이때 이렇게 쓴 거하고요. 이렇게 쓴 거는 같은 거예요, 다른 거예요? 같아요. 같은 거예요, 다른 다른데 거. 같은 거예요, 다른 거. 같나? 이렇게 쓴 거하고요. 이렇게 쓴 거는 완전 다른 거죠. 왜 완전 다른 거예요? 빠른 병행이 없어. 이 말이 있고 없죠. 이야. 무슨 말이세요? 저 한마디가 있고 없음이 저 한마디 있고 없는 게 그냥 약간의 차이예요? 하늘과 땅 차이예요? 반응 미케니즘에서는 하늘과 땅 차이가 돼요. 와. 무슨 말이세요? 네. 그러니까 반응 미케니즘에서는 완벽히 같아야 같은 거지 약간이라도 다르면 그걸 분석하는 방법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무슨 말이죠? 이해하시겠습니까? 자, 그럼 이제 여기에서 자, 이거 한번 풀어볼게요. 첫 번째 1 솔루션 1. 자, 정리 상태 근사니까 뭘 해야 될까요? 중간체 농도를 표현. 그렇지. 바로
중간체의 시간당 농도 변화를 생각해야 되겠죠. 예. 이때 여기에 있는 저 아이오다인이 이 반응에 뭐라고요? 이게 이 반응 미케니즘에 뭐라고요? 중간체. 이게 중간체인 건 알겠죠? 네네. 중간체 영어로 중간체 영어로 중간체는 영어로 intermediate. 네, 바로 intermediate. 아시겠죠? 이걸 중간체라고 합니다. intermediate를 중간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 중간체의 시간당 농도 변화를 표현해야 되는데 우선 첫 번째 K1 I2 이 반응 속도로 얘를 만들어집니까? 없어집니까? 만들어줘. 이 반응 속도로 만들어지죠, 그렇죠? 네. K1 I2가 스텝 1의 첫 번째 정반응 속도죠, 그렇죠? 무슨 말이죠? 그다음 두 번째 여기 줄게요. 네. 여기 줄게요. 스워 쓱쓱쓱쓱. 그다음 K 인버스의 아이오다인 원자 농도의 제곱. 이것으로 저 아이오다인은 요걸로 이 아이오다인은 만들어져야 소멸돼요. 이 반응 속도는 어디의 반응 속도예요? 첫 번째 단계의 역반응 반응 속도를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네. 속도 상수에다가 각각의 농도의 곱. 그렇죠? 근데 이것으로부터 아이오다인은 만들어져야 소멸돼요. 소멸되죠. 저 소멸이니까 아시겠어요? 네. 요건 생성인데 저만큼 소멸이죠, 그렇죠? 근데 이때 여기서 뭐 빼먹으면 또 나가니? 뭐라고? 여기서 뭐 빼먹으면 나가니? 2 알았죠? 2 어디 있어요? 2 저기요. 바로 요 개수가 2죠? 네. 그 개수만큼이 항상 고려돼야 돼요, 그렇죠? 저게 완전 실수 포인트야, 알겠지? 자, 그리고 스텝 2에서도 아이오다인을 관여하네요, 그죠? 그럼 스텝 2에서 관여하는 아이오다인에 대한 속도식 K2 아이오다인의 제곱 H2 됐죠? 찾았어요? 이 두 번째 반응의 속도로부터 아이오다인 역시 만들어져야 소멸돼요. 만들어져야 소멸되죠. 소멸. 그리고 여기 또 뭐 써줘야 돼요? 뭐 써줘야 돼요? 2. 왜냐면 요거의 화학염분 개수가 2니까요. 알겠죠? 알겠습니까? 생성도 2 아니야? 뭐라고? 생성도 계속 2도 줘야 돼. 얘 생성분도 2죠. 되게 낮죠. 아. K1에 I2. 빨간 글씨. 이거. 쏘리. 여기도 2죠. 선생님 고마워요. 이것도 계산도 나발이 돼가지고 뭐지 겨우력 찾을 뻔했네. 그렇죠. 야. 거봐. 화학을 30년을 넘게 공부해드리고 실수하잖아, 알겠죠? 그러니까 항상 이게 실수하지 않게 항상 예민하게 문제를 봅니다, 알겠죠? 여기도 2 넣어야 되죠? 야. 왜냐하면 만들어지는 것도 2개씩 만들어지니까 2개씩 만들어지고 없어지는 것도 2개씩 없어지고 2개씩 없어지니까 계속 여기다가 2 꼭 써주셔야 돼요. 아시겠죠? 예. 근데 이제 이게 뭐라는 거예요? 이게 뭐라는 거예요? 0.
우와, 오 뜨거. 너무 덥습니다 여기. 오. 여기 그건 핫 스팟. 핫스팟. 그러면 자, 그래서 이게 0이 되는 게 이게 바로 정상태 근사잖아요. 그럼 뭐 해야 될까요? 그다음 뭐 해야 될까요? 자, 그다음 뭐 해야 될까요? 아, 성민이 못 봤어. 자, 그다음 뭐 해야 돼요? 바로 봐. 중간체를 반응물의 함수로 표현해야 되죠? 네. 그럼 여기 중간체 어딨냐면 여기 있죠. 그리고 여기 있죠. 아시겠죠? 네. 그럼 이것으로부터 우리는 바로 아이오다인 농도의 제곱을 자 어떻게 표현할 수 있느냐? 바로 K 인버스 더하기 K2 H2 over K1 I2 됐습니까? 예. 저렇게 표현할 수 있다 이런 말이죠. 알겠죠? 그 다음 뭐 해야 될까? 어디? 그 다음 뭐 해야 될까? 실험 데이터예요. 네? 아, 나 아직 갈피를 못 잡아. 저 시계 넣어요. 반응속도 DT, DHI. 그렇지. 바로 봐. 아니 우와 진짜 주시야. 개소리야. 좀 진짜 매너. 이거 쓰고 있죠? 이거. 네. 자, 아까 얘는 사실 빠른 평형할 때 한번 썼던 건데 사실 이게 빠른 평형이었던지 여기에 있는 정리상태 근사든지 이 관계는 바뀌어. 이건 항상 똑같아. 똑같아요. 이건 항상 똑같죠? 네. 정리상태 근사를 쓰건 아니면 빠른 평형을 쓰건 HI는 스텝 2에서 만들어지기 때문에 이건 항상 지켜지는 수식인 거예요. 알겠죠? 그럼 이때 HI가 시간당 농도 변화율이 여기에 있는 스텝 2의 이 반응 속도를 그대로 따르는 말이죠. 그래서 K2의 IIH2 아시겠죠? 그리고 거기에 화학량을 계속 2를 넣어야지. 근데 아까는 보시다시피 빠른 평형에서는 I2의 농도가 요거로 표현이 됐었는데 지금의 정류 상태 근사에서는 이 중간체의 농도가 이렇게 표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아이오다인 농도 제곱에다가 얘를 저기에 짱 넣어주면 된다. 아시겠죠? 그럼 이때 여기서 요렇게 자 어떻게 될 것이냐? 이 곱하기 K1, K2, H2, I2 짜잔. 그리고 K1 인버스 더하기 K2, H2가 된다. 아시겠죠? 그렇죠? 여러분들을 이 컨셉을 꼭꼭 기억해주시기 바랍니다. 이해했어요? 예. 그래서 이 자리에 이걸 넣으면 빠른 평형을 쓴 거고 요걸 넣으면 정상태 근사를 쓴 거지. 알겠죠? 네. 그러면 그 다음 뭐 해야 돼? 그 다음 뭐야? V. 바로 반응 속도 V를 표현해야 되죠. 그죠? 네. 와우. 그럼 그 반응 속도 V가 어떻게 되냐면 더하기 2분의 1의 DHI DT 이런 식으로 2분의 1이 붙는다고 했었죠? 네. 아시겠어요? 그럼 2분의 1이 붙었을 때 2분의 1 떨어지고 나서 K1, K2, H2, I2 그다음에 K1 인버스
곱하기 K2H2 1이 된다 이거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런데 얘는 또 사실 어떻게 돼야 되느냐? 그 실험 데이터랑 같아야 돼요. 실험 데이터는 뭐였죠? 바로 속도함수 K에다가 H2 농도의 I2 됐습니까? 이제 됐죠? 이것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됐다. 예. 그래서 아까 빠른 평형하고 지금 정리 상태 근사의 차이를 알겠죠? 네. 그렇죠. 아직 안 끝났어요. 됐습니까? 네. 자, 그래서 이제 여기 줄게요. 네. 여기 줄게요. 여기 줄게요. 반응물 농도 조건에 따른 반응 속도식의 변화. 기nom이 다시 말아. 왜요? 그건 왜? 소통이 무슨 시대인데요? 집에 TV 없어요. 뭐라고? 수능은 집에 TV 없어요. 뭐라고요? 부드러운데? 수능 더워가지고 들어오는 거예요. 네, 좀 더워서 그런 것 같습니다. 순간 이 가속팍에 써 있는 글자 왜 치수다가 말하고 알았어요. 지금. 좀 마음에 안 들어서. 이 모양이구나. 난 진짜 이게 막 매직으로 지운 줄 알았어요. 예. 신기한데요? 좋아. 뭐가 저 뒤에 있었구나. 거기 가슴팍에 텐트 그려져 있네. 텐트. 네. 요 집이에요, 집. 집이요? 좀 스위트요? 네. 알겠습니다. 수능은 집. 스모의 집. 아침마다 텐트. 예. 왜냐면 캠핑 가서 아침에 일어나면 텐트가 쳐 있을 거 아니에요. 맞아요. 여러분 그 단체 캠핑 같은 거 안 가요? 단체 텐트. 단체 캠핑. 막 학교에서는 단체 텐트긴 하지. 네. 아니 그러니까 뭐냐면 괜히 무슨 뭐 카이스트나 이런데 뭐 탐방 이런 거 하지 말고요. 그거 왜 캠핑장 큰 데 있잖아요. 네. 빌려가지고 거기 캠핑장은 텐트도 다 있거든요. 취사도구도 있으니까 다 같이 가서 거기 사람방 자고 재밌잖아요. 와, 재밌겠다. 라면도 끓여 먹고. 와. 경영하고 기숙사치요. 그리고 밤에 모여서 캠프파이어도 하고 막. 경영하고 기숙사치요. 한번 하자고 해요. 고캠이한테 바로. 옥상에 텐트 칠래? 옥상에 텐트. 어서 캠핑 가자고 하면 그거 뭐 얼마나 재밌겠어요. 네. 캠핑하러 옥상에 가서. 저기 성민이 캠핑 가봤어요? 언제 가봤어요? 캠핑. 성민이 캐나다로. 텐트 치고 막 불도 피고 그거요. 예. 그죠? 그거 되게 재밌죠? 예. 이게 은근히 사실 캠핑하면 은근히 몸이 힘들거든요. 네, 맞아요. 너무 재밌어요. 힘든데 그걸 즐겨요 그냥. 맞습니다. 네. 그 약간 불편하고 약간 귀찮고 한 그걸 즐기러 가는 거예요. 맞습니다. 네, 그것도 이제 친구들이랑 가면 또 이제 또 할만하고 재밌거든요. 근데 그게 또 뭐 열흘 뭐 몇 달 계속 그렇게 살아야 된다 그러면 괴롭지만 사실 캠핑이라는 게 그런 식으로 평생 살아라고 하면 진짜 힘든 거예요. 힘든 건데 하루 뭐 이렇게 친구들이랑 가서 살면 재밌으니까 학교에서 뭐 한번 가자고 하죠. 재밌다. 시험 시험 어떻게 생각해요? 저도 캠핑 좋다고 생각해요. 시험은 어떻게 생각해요? 클램핑이다. 그거긴 해. 이 시영이가 보는 거와는 달리 굉장히 취향이 시험이 시험. 이 시험 볼 빨개진다. 감사합니다. 아니 고급스럽다니까요.
아, 그래서 사람은 이거 외모로 판단하면 안 돼요. 지금 하는 거 알죠? 하는 거 알죠? 부담이 된다. 집에 가서 뒷조사. 지금 뒷조사 장면이에요. 마음에 안 드는데 집 빌리고 가는 거. 스토킹해서 막. 무서워. 동호하게 불빛 비춰가지고 집. 아, 진짜로요? 조합해가지고. 무서워. 무서워. 스토킹 플러스 인터넷 뒷조사. 내가 앤디. 좋습니다. 자, 그다음 3번. 3번이 이 문제의 어떻게 보면 하이라이트는 아니고 그냥 거의 다 한 건데. 오! 아, 오 마이 갓. 설마. 안돼. 왜? 아, 꽂혀있어. 마이크가 묻혀 있었어. 오 마이 아이고 갓. 없어. 아, 아무 상관은 없는데. 야 우리 목소리가 더 잘 녹음됐어. 아이고. 그러네요. 여러분 목소리가 더 신나게 들어갈게요. 짜. 오, 누구 보고 있는데? 어? 성빈? 오, 성빈이야, 성빈. 오! 선빈 거스. 한번 봅시다. 집에 있던 오케이. 공기를 틀어놓고 집 나가기. 아, 마이크가. 하나, 둘, 셋, 넷. 성빈아, 잘 들려요?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오, 성빈 없어졌어요. 아니구나. 성빈 그냥. 자, 성빈. 아프리카 TV에서 방송하시는.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아프리카 TV. 성빈아 잘 들려요? 그러니까 성빈 뭐랬냐면 시영거스? 시영거스가 뭐예요? 시영거스가 뭐예요? 시영도 모르겠어. 시영이 별명이. 아 진짜로요? 친구들 이름인데 거스가 같이 다니고. 거스요? 아. 거스가 누구냐면 그 뭐지? 오케이. 거스가 그 신데렐라 알아요? 신데렐라? 예, 신데렐라 집에 같이 살던 쥐 있잖아요. 걔 이름이 거스예요. 거스. 시영 거스. 예, 그 거스. 그렇구나. 알겠습니다. 이제 그 신데렐라 집에 사는 그 쥐가 되게 중요한 역할 많이 하죠. 신데렐라 막 도와주고 막. 그 나중에 그 왜 신데렐라가 그 마법 마차 타고 갈 때 그거 막 마부도 하고. 예, 그 쥐 그래서 쥐가 마법 걸려가지고 사람 마부로 변해가지고 막 마차도 몰고 막. 그거 하여튼 그 개 이름이 거스거든요. 알겠습니다. 네. 좋았어요. 시영 좋았어. 거스. 아 이거를 빼먹다니. 아 진짜. 자 봅시다. 자 그래서 반응물 농도 조건에 따른 반응 속도식의 변화인데 바로 이제 뭐냐면은 이제 인데 저기에 있는 정류 상태 근사 미케니즘을 통해서 얘를 이제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그 정류 상태 근사에 결우가 그 결우가가 어디 있느냐 바로 여기 있잖아요. 그래서 K1, K2 그 다음에 H2, I2 over K1, K 인버스 더하기 K2H2 보이세요? 자 그럼 이 상태에서 솔루션 첫 번째 1 K 인버스 하고요 K2의 H2 보이시죠? 요 둘을 비교했을 때 만약에 요렇다 둘 중에 어디가 크거나 어디가 작다? 이게 되게 크고 이게 되게 작다. 무슨 말 알겠죠? 그러면 여기 주어져 있는 수식에서 어디를 무시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요걸 무시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요때 V는 K 인버스의 K1, K2 곱하기 H2, I2 요런 꼴과 비슷해지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 있는 이 표현은 누구의 결과와 같아진 거죠? 누구 결과랑 같아진 거예요?
바로 실험도 실험이지만 사전 평형의 결과와 같죠.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실험 조건에서 저기에 있는 정류 상태 근사가 사실 뭐이기도 하다 사전 평형 결과이기도 한 거예요. 아시겠죠? 아까 사전 평형 결과가 똑같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때 묘하게도 두 번째 이 짜잔 했는데 이 두 개를 비교했는데 짜잔 이렇게 됐다면 그때는 뭐예요? 이렇게 돼버렸다면 바로 여기에 있는 요거 무슨 말이죠? 요거를 비교했을 때 이제 어떻게 되냐? 이쪽이 무시가 되는 거죠. 이쪽이 무시가 되면서 착착 약분이 되면서 뭐만 남게 돼요? 속도 V가 뭐냐면 K1에 I2 맞죠? 저렇게 될 거다 이런 말이죠. 무슨 말 알겠죠? 맞죠? 저렇게 될 거다 이런 말이죠. 그럼 여러분 이건 무엇과 결과가 같죠? 스텝 1의 정반응 속도가 반응 속도가 된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걸 뭐라고 해도 되죠? 근사요? 혹시 이런 말 들어본 적 있나요? RDS요. RDS가 뭐죠? RDS가 느린 단계를 얘기하는 거죠. 느린 단계의 속도가 그 단계의 속도가 전체 속도를 대신한다 라는 게 속도 결정 단계잖아요. 그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요거 두 개 비교했는데 이게 되게 작다는 거 아니에요. 이게 작고 이게 크니까 이쪽이 상대적으로 엄청 빠르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K1 인버스는 작으니까 어차피 역반응은 잘 된다는 얘기 잘 안 된다는 얘기예요. 잘 안 되고 얘는 엄청 빠르고 그럼 역으로는 잘 안 돌아가는데 얘는 역으로는 잘 안 들어가는데 만들어지자마자 바로 만들어지고 그럼 결국 전체 속도는 K1에서 결정될 거 아니에요. 얘는 엄청 빠르니까 상대적으로 이쪽은 되게 느리겠죠. 그러니까 여기가 일종의 속도 결정 단계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역반응은 잘 안 일어나고 아주 작으니까. 그러니까 이건 일종의 저 전체 메커니즘을 어떻게 정한 거예요? RDS로 생각을 한 거예요. 무슨 말씀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저 주어져 있는 저 아이오다인 생성 메커니즘은 조건에 따라서 사전 평형이 나타날 수도 있고 조건에 따라서 RDS가 나타날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모든 걸 다 포함하고 있는 게 뭐다? 그게 정류 상태 근사라고요. 이 모든 걸 다 포함하는 게.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렇죠? 그러면 이때 이런 조건의 의미가 뭘까요? 혹은 이런 조건의 의미가 뭘까요? 그냥 이 조건일 때 이렇다, 이 조건일 때 이렇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럼 이 조건이다, 이 조건이다를 말로 표현하면 뭐겠어요? 이 조건이다, 이 조건이다. 이게 말로 표현하면 뭐예요? 항상 숫자나 수식으로 표현하는 것보다 그 의미를 말로 표현할 수 있어야 돼요. 알겠어요? 이게 결국 뭐란 얘기예요? 바로 저농도일 때요. 얘를 나누면 어떤 기준보다 훨씬 작은 농도잖아요. 그럼 저농도란 얘기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럼 역으로 이건 뭐겠어요? 나누면 어떤 양수보다 기준보다 아주 크다는 거 아니에요. 고농도란 얘기죠.
그러니까 저 메커니즘을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A 수소 농도를 아주 고농도로, 아주 빡빡하게 고농도로 유지하고 아이오다인을 변화시켜 가면서 반응 속도를 측정을 하면 마치 RDS 같은 게 나온다는 얘기예요. 반면에 H2를 아주 저농도로 유지하고 실험을 하면 그때는 사전평형 같은 게 나타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전체 구간은 정류상태 근사로 설명할 수 있고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어떤 의미인지 알겠죠? 이런 식의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아니, 뭔 뜻인지 아시겠죠? 이런 의미로 학교 선생님이 이 문제가 좋은 문제라고 하셨던 겁니다. 이 문제에 많은 의미가 들어있다는 거 알겠죠? 그리고 놀랍게도 이 문제는 내 수업 교재도 있어요. 내가 얘기를 수업 시간 때 안 풀어서 그렇지. 알겠죠? 아주 유명한 문제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학교 선생님이나 뭐 나나 독창적으로 만들었다기보단 굉장히 유명해서 어디선가 다 이 문헌이 있는 거라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아주 유명한 문제입니다. 시원하겠죠? 오케이, 됐다. 그러면 40분 쉬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판실 갔다 오세요. 아, 이걸 마이크를 세팅을 안 하다니. 좋다, 좋다.